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자,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을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지는 큰 무대에 비유하면서 투자자의 필수 자질은 바로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안정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전화번호 1599-7770번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1.19포인트 하락한 1720선에 걸려 있는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폭을 늘려가면서 172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20포인트 하락한 17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골드만 악재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우리 지수도 5포인트 하락한 1735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20일 이동 평균 선도 무너졌는데요. 현재 172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현재 1,6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900억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1,900원가량 매수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시 구간에서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은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1포인트 하락한 5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0.1포인트 소폭 오른 523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525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폭을 늘려가면서 522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시초가 중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행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70억 원 사고 있고 외국인은 43억 원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96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11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는데요. 현재 8원 상승한 1,11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중국 지준율 인상과 골드만삭스 수사 착수 등으로 인해서 역의 환율이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3원 60전 오른 1,112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 1,108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이어가면서 1,11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8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6개월여 만에 50만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현재 2% 넘게 떨어지고 있고 현대차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도 1%대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IT주도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도 현재 2% 내지는 3%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2% 급락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1% 이상 오르고 있고 메가스터디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올 하반기 반도체 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 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과 테크노 세미캠도 1%대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들이 중동 플랜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3%대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2% 떨어지고 있습니다. GS건설 1% 넘게 떨어지고 있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도 2%대에서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김정희 국방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북 경협주가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고립을 자초했던 북한 지도자가 국제무대에 모처럼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북 경협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상선이 3%대에서 오르고 있고 선도전기도 3% 급등하고 있습니다. 로마선도 1.4% 크게 오르고 있고 재룡산업과 이화전기 3%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축산연구소까지 확산됐다는 소식에 구제역 관련주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배신과 이글배신 24% 상한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루도 13% 크게 오르고 있고 제이바이오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주가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 기름 유출 사고를 겪은 바 있는 우리에게는 이 소식이 남일 같지가 않죠.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골든오일이 9%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KSR과 에임하이가 6%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고 테라리소스 8%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미 연방검찰이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급락 마감했고요. 중국이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상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대만과 홍콩, 호주 증시 역시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한 상태고 중국 증시는 헌법의 날로 휴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나 낙폭을 늘렸습니다. 1720선 겨우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예. 1723선 정도까지는 좀 막아줬으면 하는데 일단 장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돼서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요. 중국에서 지금 지준율을 좀 인상을 했는데 3번 정도 인상한 후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오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5월장이 어떻게 될 건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나 뭐 그리스 관련해서도 중국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악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여기서 더 끌어올리는 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거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코스닥 업체들의 실적이 우량주 코스피 지수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코스닥 지수 자체를 올리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서 이렇게 종목을 잘 선택하시는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5월 달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코스닥 우량주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우량주들 역시 실적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현재 코스닥 우량주 중에서 실적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위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예.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을 보고 좀 따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짜 보셔야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들고 나오셨을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심텍인데요. 심텍이요? 예, 제가 아침에 11,100원, 200원 이쯤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에 왔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서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매수가는 한 11,000원, 11,200원 이 사이고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반도체 업황이 좋다, PCB 업황, FCB 이쪽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보다도 일단은 11,000원대에서 뭐 에이티넘 파트너스나 뭐 기관들이 좀 그 자사주 처분 물량을 받아갔는데요. 400만 주 이상 되는 물량을 11,000원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주가를 일정 정도 상승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관들이 처분하기 쉽지 않은 문제로 좀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11,000선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13,000원 선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올려야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좀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키코 관련 리스크가 굉장히 자사주 처분으로 희석이 되고 있고 뭐 전방산업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심텍이 현재 한 11,8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1,000원에서 11,200원 정도를 매수 구간으로 주셨으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렇지만 일단 예. 제가 조정장을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조정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포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조정장에서도 심택이 이런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어느 정도 반증이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12,000원 전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네. 오늘 내일 해서 이렇게 좀 매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11,200원, 12,000원 선까지는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그런 국면에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지난주 한국타이어 그리고 지지난주 네오이즈게임즈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이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심택 역시 6%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그리고 전화번호죠.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장중 전문가의 친절한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9975님께서 삼성화재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19,800원에 30%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예, 19,800원 정도라고 하시면 일단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니고요. 삼성화재 말씀을 드리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저희 나라의 화재업계 1위의 부동의 1위 그룹이고요. 뭐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는 440%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보험사 치고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보험업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삼성생명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5월 12일 정도에 상장을 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보험 관련주들이 이슈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그렇게 많은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수익을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화재든 생명이든 저희 나라 보험 가입률이 94%가 넘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MS를 뭐 더 이상 크게 만드는 것은 삼성화재나 뭐 삼성생명이나 동부화재 같은 기업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순간에 이렇게 미리 매집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걸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생명이 상장하기 한 2, 3일 정도쯤 해서 첫 번째 음봉이나 두 번째 음봉이 나오는 날 거래량 동반했을 경우에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매수가가 19,800원이 아니라 198,000원이네요. 예. 198,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매수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는 뭐 25만 원까지 가기에는 코스피 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23만 원 정도? 이 정도 부분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아직도 삼성생명 이슈가 지금 5월 달에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SNU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1,800원이시고 1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적어서 걱정이라고 목표가, 손절가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뭐 거래량이 적어서 걱정이라고 좀 하시면은 예.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거는 일단 좋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걸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났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기존에 샀던 분들이 파는 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대외적인 악재가 터져서 거래량과 함께 음봉이 발생하면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일단 첫 번째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NU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OLED, 태양광, 뭐 여러 가지 반도체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마 OLED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OLED 산업은 좀 투자를 하는 분위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조 이상 투자를 해서 좀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양봉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관이나 외국인, 뭐 개인 큰 손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매집을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고요. 일봉상에서 보셔도 5일선 이렇게 약간 깨고 내려와 있긴 하지만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던 날의 종가를 아직은 침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 모습으로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뭐 위쪽 방향으로 갈지 아래쪽 방향으로 갈지 확신하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겠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쪽 방향으로 좀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뭐 23,500원 정도는 뭐 무난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장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주봉을 좀 보시더라도 일단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하시고 25,000원 선까지는 일단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많은 분들이 또 염려를 하고 계실 것 같은 종목이라서 저희가 먼저 좀 받아보겠습니다. 포스코가 들어와 있는데요. 휴대폰 뒷자리 1866님께서 포스코로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계시다고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고 지금 막 들어온 분도 있네요. 9535님께서 포스코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2.7%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협력업체 제공하는 납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라고 이제 대표 철강 업체들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그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나 조정을 받을까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어떤 대안이 마땅히 없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포스코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분기별로 철광석 가격 협상을 하게 되면서 일단 원재료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런 이슈를 좀 해결을 하려면 원재료 확보할 때 비싸게 좀 했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좀 제품 가격으로 전가를 시켜서 수익률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그 제품 가격 인상하는 걸 좀 자제를 해달라고 그러고 포스코 입장에서는 또 정부의 이런 제안을 또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품 가격을 좀 무난히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국면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주도권은 일단 철광석 업체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쪽에서는 좀 원재료를 이렇게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원재료 자체가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어려움으로 작용이 된다고 하면 포스코 측에서 어떠한 뭐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예. 포스코보다도 현대제철을 제가 조금 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포스코는 기존에 뭐 이렇게 만들었던 사업장 자체가 감가상각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올해 뭐 400만 톤, 내년에도 400만 톤 규모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매년 그런 공장들이 감가상각이 한 10% 정도만 된다고 해도 이거를 좀 영업이익률로 커버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제품 가격까지 뭐 독점적인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조정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께서 일단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물려있는 뭐 좀 비율이나 비중이나 가격이 좀 크다고 하시면은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들고 있으시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국내 우량주다 보니까 뭐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해서 뭐 쉽게 사업 자체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융위기 때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음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닉네임 나라사랑님께서 오늘도 역시 출석 체크하셨는데요. SNS텍 향후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SNS텍 받아볼까요? 예. SNS텍 같은 경우에는 뭐 TFT LCD용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잠시만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평가된 국면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타나긴 했지만 일단은 뭐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한 부분을 조금 침범한 정도고요. 이 부분은 50% 정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홀딩 하시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5일선 부근 정도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게 조금은 우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번 누군가 매물을 좀 쏟아내기 시작하면 밑에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까 뭐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과는 좀 달리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올리고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올리고 하락하고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조심스럽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NS텍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매도사님께서 보내주신 RT전자는 내일 아침 먼저 이 종목부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난 금요일 거래일보다 20포인트 하락한 1721선에 걸려 있습니다. 1720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지만 1731선,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투신을 중심으로 1,700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매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936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반전에 있습니다. 장중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1포인트 가량 하락한 522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오늘 오전 6시쯤 방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중국 단둥 지역의 경비체제가 삼엄한 가운데 오전 6시 20분쯤 북한 특별열차가 단둥역을 통과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특급 열차는 17량짜리로 평소 신의주 단둥간 여객 열차보다 4배 이상 크게 편성됐습니다. 이 열차는 단둥역에서 기관차를 교체한 뒤 중국 다롄으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5번째로 3, 4일간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김 위원장 방중으로 6자회담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이상기온 탓에 농산물을 포함한 신성식품 물가가 지난달 12% 이상 치솟으며 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연속 2%대에 머물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선, 채소, 과실류 등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4월보다 12.1% 올라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신선식품 중 채소류는 같은 기간 28.9% 올랐으며 어패류는 8.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4월보다 2.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소비자 물가도 2%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 4분기 여행수지는 19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여행수지 악화폭은 사상 최대 규모 수준입니다. 여행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해외 여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가 집계한 올해 1, 4분기 출국자 수는 298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31.2% 증가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지급한 돈이 작년보다 16억 6천만 달러나 늘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올 들어 투자를 확대하며 현금을 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디스플레이, SK에너지 등 국내 대기업 20개사의 IR 정보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3월 말 현금성 자산은 5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1조 5천억 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대기업들이 시설 투자에 활발히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업의 투자가 늘면서 중소기업의 실적도 본격적인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품 소재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투자 확대에 발맞춰 시설 확장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는 다음 중 5월 증시 휴장일은 언제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3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먼저 휴대폰 끝번호 5131님 1번 하셨고요. 1972님 그리고 7482님께서 1번 어린이날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